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태풍 링링은 서해로 진입해서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차차 약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걱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는 시속 189km에 이르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가능하면 실내에 머무시고 KBS가 제공해드리는 재난 정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상황을 현장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진도로 가봅니다. 자, 손준수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붉었던 빗줄기도 점차 가늘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곳곳에 태풍이 강하게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태풍 링링은 1시간 전쯤 목포 북서쪽 120km까지 근접하면서 전남 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태풍은 어디쯤을 지나고 있나요? 예, 현재 목포 서쪽 120km 해상을 지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바람이 점차 이제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벽 3시 반쯤 신안 가거도에서 최대 풍속 초속 52.5m를 기록했는데요. 가거도는 지난 2012년 태풍으로 다시 공사 중인 방파제가 유실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초속 30에서 40m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신안 천사대교와 진도대교 등 전남 6곳에서 다리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목포와 영광 등에서 가로수가 바람이 쓰러지거나 담벼락이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또 보성에서는 주택에서 대형 유리창이 깨지면서 119가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 곳곳에서 밤사이 정전이 발생해 긴급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태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당장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수농가, 낙과 피해 우려로 비상입니다. 나주 배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호 기자, 뒤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이는군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내륙 지역인 이곳 나주에도 점차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수확을 앞둔 배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순간순간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확한 배보다 익기를 기다리던 배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곳 나주뿐 아니라 신안이나 보성 등 배농가가 몰려있는 다른 지역은 바람이 더 강해 낙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다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겠죠? 네, 현재 광주 전남 내륙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늘 오전 7시쯤 광주광역시 서쪽 160km까지 근접했습니다. 오늘 오전이 가장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신안군 가거도 145mm를 최고로 영암군 학산면 64mm 등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광주 전남에 20에서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광주와 신안, 진도 등에서 10여 건이 넘는 정전이 발생했고 지금은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또 보성과 광주에서 아파트 외부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간판이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안과 하천은 물론 농경지와 노후 저수지 등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말고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디오와 TV, 방송, 재난 알림 문자 등의 안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봉황면 배과수원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는 재난감시용 CCTV 영상도 전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풍 현재 상황 어떤지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자, 유승용 기자, 광주 전남은 지금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죠? 지역별 상황 살펴주시죠. 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 CCTV 53대가 KBS 광주총국과 직접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지역을 차례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사대교 인근 앞에도 송공항인데요. 비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면서 부두 일부가 물에 잠긴 게 보입니다. 주차된 차들이나 시설물이 매우 위태로워 보일 지경인데요. 태풍 피해로 오늘 새벽 신안에서만 2천여 가구가 정전됐고요. 천사대교 통행도 현재 통제됐습니다.
다음은 목포입니다. 목포대교 쪽인데요. 목포대교도 현재 통제된 상태입니다. 1시간 전보다 물결이 많이 높아졌고 CCTV 화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건데요. 바로 인근에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당초 오늘 개통 예정이었는데 개장일에 태풍을 맞았습니다. 이번엔 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안 홀통 해변입니다. CCTV 카메라 자체가 매우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로등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고 파도도 계속 거칠게 들이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남 동부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흥 녹동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화면이 심하게 역시 흔들리는데요. 부두로 파도가 계속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흥을 비롯해 전남 주요 항구의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되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흥대교와 거금대교 등도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천 서석교입니다. 평소 수량이 많지 않은데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조금 전까지 광주 지역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하천변의 나무들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광주도 직접 영향권에 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CCTV 영상을 보시면 해안에서 파도가 굉장히 높이 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해안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오면서 전북 지역도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군산 중계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승길 기자, 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부는 모양이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해지고 있고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면서 항포구에 묶인 선박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태풍의 중심부가 가까이 다가오며 그 위력을 서서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링링이 계속 북상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영향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겠죠? 고비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태풍 링링은 오전 8시쯤 전북 고창 먼바다로 진입해 2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군산 서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대 전북 모든 지역이 태풍의 눈 오른쪽 반원에 포함되는 만큼 가장 큰 고비가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돌풍입니다. 현재 태풍의 관문인 고창에는 초당 25.2m, 군산 말도 23.6, 부안 갈매어 23.1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남원 뱀사골 69mm를 비롯해 무주 덕유봉 60, 무주 덕유산 58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태풍 링링은 제주는 이미 지나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장 근접했다가 지금은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준영 기자. 제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점점 벗어날 텐데요.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은 제주 서쪽 해상을 빠져나가면서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비바람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쯤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 해상에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은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서해 쪽으로 북상해 현재 목포 서쪽 약 12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제주에는 아직까지 전 지역과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엔 초속 40m 가까운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제주 해안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현재까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200여 편의 결항이 결정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도 이틀째 통제된 가운데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태풍이 차차 제주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끝까지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제주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바닷길, 하늘길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피해가 계속 집계될 거고요. 피해는 점점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집계된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휩쓸고 간 제주섬.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감귤 비닐하우스 뼈대는 엿가락처럼 완전히 휘었고 비닐은 곳곳이 뜯겨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으며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옆 공사장 울타리가 바람에 날리며 담벼락을 덮쳐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장 떨어져서 다 뜯은 거예요, 내가. 차량 덮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살짝 기스를 나긴 했는데. 공사장 가림막은 맥없이 쓰러지며 인도를 가로막았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중앙 분리대도, 교통 신호등도 모두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해안도로가 내려앉으며 긴급 공사가 이루어지며 500m 구간에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천년도 중간에 대단한 방문인데 올해 노화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가지고 한복이었습니다. 이 밖에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 신고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13,000여 가구에선 전기와 상수도 공급까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태풍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남해안과 경남 서부 지역 그리고 지리산도 영향권에 있는데요.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경재 기자, 바람에 머리칼이 날리는군요. 삼천포대교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네, 아직까지 차량이 통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때때로 저의 몸을 거느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삼천포 앞바다에 파도도 점차 높게 일렁이고 있고요. 날이 밝으면서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역에서 어선 14,000여 척과 여객선 4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남 모든 여객 항로도 운항이 멈추고 있습니다. 통영 매물도엔 최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는 상태고요. 어젯밤 11시부터 남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 사천, 남해, 통영, 하동 등 경남 4개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태풍주의보도 나머지 경남 전역에 내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엔 초속 2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과 섬 지역은 초속 30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0에서 200m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어제부터 현재까지 지리산의 강수량은 143mm 가량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내일까지 지리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사천공항과 김해공항도 오전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됐습니다. 국제선도 오전엔 일본과 베트남, 중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이 부분 결항이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이 미리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와 소방당국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은 지금부터 한두 시간가량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네트워크의 KBS 기자들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베이지 캐스터, 지금 링링은 어디쯤을 지나고 있나요? 네, 현재 태풍 링링은 목포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했습니다. 태풍은 중형급으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후 3시 무렵에는 황해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으로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하면서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와 호남 지역, 경남 서부 남해안으로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비뿐만 아니라 바람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신안 가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52.5m에 달하는 기록적인 강풍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진도와 제주에도 초속 4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점차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면서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최고 10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듭 강한 바람에 대한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운항에도 강한 바람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포공항 연결합니다. 자, 신지수 기자, 오늘 아침 여객기 운항 일정이 차질을 많이 빚고 있죠? 네, 이곳 김포공항에는 오전 7시 기준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김포를 출발하는 국내선 여객기 대부분이 결항됐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전광판에는 결항 표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한 승객들로 붐볐을 공항이지만 출국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합실 의자 자체도 텅 빌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 7시 기준 전국의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 35편이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공항에선 국내선 6편, 김포공항은 15편, 청주는 3편, 김해는 10편, 대구는 1편이 결항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강풍의 영향으로 낮 12시까지 중단됩니다. 김포를 출발하는 국제선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오전 7시 30분 기준 출발 21편, 도착 23편, 총 44편이 결항됐고 출발 11편, 도착 34편 등 45편은 지연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편 차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편은 주로 아침에 많은데 태풍이 서해를 타고 올라오면서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항공기 운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특히 조금 뒤 9시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항공사들이 자체 판단으로 결항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할 여행객들은 출발 전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상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운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이 시각 태풍 링링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서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태풍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곳 연결해서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태풍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13호 태풍 링링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지금은 서해남부 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장 중계를 보셨지만 KBS 재난 CCTV를 통해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에서 가장 가까운 전남 신안 지역입니다. 신안군 섬 지역을 잇는 천사대교인데요. 날이 밝으면서 이번 태풍의 위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초속 2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통행이 통제된 모습인데요. 다른 해안가의 교각들도 바람에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어서 태풍과 중심에서는 좀 거리가 있지만 비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전남 남해안 지역입니다. 영암의 남해선 상월 2교 모습인데요. 아래 위로 쉴 새 없이 흔들리는 화면에서 현재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의 오동도입니다. 거센 물결이 방파제로 무섭게 밀려드는 모습인데요. 남해와 서해상까지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10m의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남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밀락해변인데요. 태풍과 거리가 멀어서 간혹 구름 사이로 햇빛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흐린 모습이고 파도도 계속해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륙 지역도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전북 장수에 위치한 광주 대구선 버남 1터널입니다. 지금은 호남 내륙 지역에서 시간당 20mm 가까운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폭우에는 시야가 평소보다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리산 뱀사골 계곡입니다. 계곡물이 불어나서 급류 같은 모습이죠. 지리산 일대는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남풍이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하는 곳입니다. 야영객이나 등산객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남 목포항을 보겠습니다. 태풍 현재 목포 서쪽 14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항구 가득 어선들이 피항해 있는 모습이죠.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네, 이 기자, 링링이 어제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이었는데요. 오늘은 강한 중형급으로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어제 낮까지 또렷했던 태풍 중심의 눈은 지금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일단 최전성기가 지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지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중심 부근에서는 시속 14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이 강풍 반경은 한반도를 뒤덮을 정도인 400k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올수록 지면과의 마찰이 있어서 계속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링링의 예상 진로도 짚어주시죠. 네, 링링은 서해안에서 거리가 떨어져 북상하기 때문에 중심 부근의 강력한 비바람에 비해 내륙 지역의 영향은 다소 약한 상황입니다. 링링은 현재 목포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앞으로 서해를 시속 4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북상해 오후 3시쯤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북상하며 다소 약해지긴 하겠지만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점에도 강한 중형급의 세력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북한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 지역별로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점, 또 고비가 되는 시점 언제쯤일까요? 네, 지역별로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시점을 보면요. 지금은 전남 지역이 태풍 중심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오 무렵엔 충남 태안 서쪽 해상,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서울에서 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호남 지방에 이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강원과 영남 등 동쪽 지역은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부터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 시점은 오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이 강하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보면 태풍의 오른쪽에 강풍이 집중되고 특히 해안과 섬 지역에는 상당한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바람을 살펴보면 서해 섬 지역의 경우 순간적으로 초속 55m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역대 태풍 가운데 5위권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에는 초속 40에서 50m,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내륙 지역은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바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비도 물론 대비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통해 이 시각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중심부의 반시계 방향으로 휘감는 비구름의 모습이 보이시죠? 강한 비구름은 주로 서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붉게 보이는 남부 지역, 내륙 지역 곳곳에서 시간당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구름은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서쪽 지역에 주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비의 양이 적을 전망입니다. 이제 내륙 지역도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날이 밝았지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현장 연결해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충남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2010년 태풍 곰파스 때 큰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자, 송민석 기자, 아직은 내항이라서 그런지 파도가 좀 잠잠해 보이는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희 중계팀은 태안반도 끝자락에 있는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긴장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빗줄기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 바람은 조금 전인 오전 8시를 넘으면서 확실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청권은 2시간쯤 뒤인 오전 10시를 기해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북상에 따라 충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어선 등 선박 5,700여 척이 피항을 완료했습니다. 또 충남 7개 섬 지역으로 가는 정기 여객선의 운항도 모두 중단됐고 충남 서해안의 해수욕장과 야영장, 등산로 등도 모두 통제되거나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010년 충남에 막대한 피해를 냈던 태풍 곰파스와 이 경로와 크기가 매우 비슷해서요.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당시 곰파스가 충남에 머문 시간은 단 2시간 정도였는데 이 충남에서만 5명의 사상자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전역과 이 서해 중부 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충남에서는 서천군 한산면에서 70여 가구가 2시간여 동안 정전 피해를 입었고 곳곳에서 나무 쓰러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태풍 링링은 낮 12시를 전후해 충청권에 가장 근접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네, 경기 지역도 태풍의 위험 반원 안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오늘 낮 시간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임명규 기자, 아직은 태풍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군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날이 밝으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새 오락가락하던 빗줄기는 지금은 잦아들었는데요. 항구의 물결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5개 정도의 지역 어항이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전곡항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이곳에는 어선과 요트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태풍에 대비해 정박해 있고 일부는 육상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오늘 오후 경기도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태풍 볼라벤 이후 7년 만입니다. 특히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상황 지원관을 31개 시군에 파견해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줄 것과 방파제, 강변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옥상이나 지붕, 발코니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치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 11개 가구가 침수되고 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전곡항에서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네, 현재 한반도의 서쪽 지역은 모두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태풍이 수도권과 가까워지면서 서해안 쪽에 접한 인천 지역이 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천 황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뒤쪽에 나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인천은 지금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 초속 15m 안팎을 오고 가는 바람이 지금 계속 불고 있는데요.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인천문학경기장은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 경기장 지붕막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당시 초속 20m의 강풍이 불었었는데요. 이번 태풍 링링도 그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관계자들이 더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남부 앞바다, 또 서해 5도, 인천광역시에 태풍 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만큼 바람 세기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에 통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방향으로 향하는 운전자들은 미리 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 연안 여객선 12개 항로 18척의 운항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에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이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재난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피해 예방과 긴급 대응을 빈틈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 곳곳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제 조금씩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강 세비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병수 기자, 이제 바람이 조금씩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나무들도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먹구름들도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제가 오전 5시부터 이곳 한강 세비섬에 나와 있었는데요. 날이 밝아올수록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른 시간부터 운동을 하고 있던 시민들의 모습도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11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이 시간대를 전후해 바람이 가장 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은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전국의 최대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강풍이면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수준인데요. 서울 역시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예정됐던 주말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태풍의 영향이 끝날 때까지 서울 둘레길을 포함한 등산로와 공원 내 야영장 등을 전면 통제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시고 KBS의 재난방송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 세비섬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전국의 취재 기자들을 연결하면서 상황을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태풍이 지나간 제주 지역에서부터 특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정부 대응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수민 기자, 지금까지 피해 상황 집계된 거 전해주시죠. 네,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6시 기준 40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려 주택을 덮쳤고 가로등과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모두 16,8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3,300여 가구는 복구됐지만 13,400여 가구는 아직 복구 중입니다. 도로와 상가 등이 침수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김포와 제주 등 10개 공항에서 항공편 89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연안여객선 100개 항로 165척이 전면 운항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19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530여 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와 진도군의 진도대교 등 교량 5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의 대응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한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비상 2단계로 대응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상황관리관을 보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제주 등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만 5천여 명이 비상근무 중이고 피해가 우려되는 6만 8천여 곳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강의 홍수 통제소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목적댐 20곳에서 54억여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댐 저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13호 태풍 링링의 예상 경로를 보면 오늘 오후에 북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재난 대비가 우리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비상 확대 회의를 지도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대비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비상 확대 회의를 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안일한 인식에 사로잡힌 당과 정부가 태풍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뒤 군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풍 13호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총궐기시킬 때 대하여 강조하시었습니다. 태풍 대비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앙군사위를 소집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번 태풍이 심각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링링은 오늘 오후 북한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13호의 특징을 본다면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해 나가면서 영향을 준다는 데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제부터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예방 특집 방송도 반복해 방영하며 주민들에게 철저한 재난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센 바람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 재난 대비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의 재난 위험 관리 순위가 191개 나라 중 152위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해엔 태풍 솔릭으로 인해 151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국제 적십자산을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해안에서는 최고 10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안가나 저지대 사는 주민들,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 걱정이 큽니다.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형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해안 바닷가 점포들이 순식간에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거리 곳곳에 생활용품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시간당 100mm의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경남 진해 해안가 일대가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런 태풍 소식에 해안가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해안을 따라 차수벽도 쌓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안해 말도 못하지. 국민들은 불안해가 잠도 없이 놀자. 매일 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2003년 태풍 매미 때 바닷물이 범람했던 경남 마산 지역. 당시 18명이 숨지고 9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건물 입구마다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좀 컸거든요. 예, 차도 잠기고 이번에는 조금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상가나 주택 주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고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정비하면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은 고지대 등 안전지역에 세워두고 폭우가 쏟아지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를 차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네, 다시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빨라지면서 지금은 서해안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진도 서망항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손준수 기자, 아까 연결할 때도 몸을 좀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약해진지만 알았던 바람이 갑자기 다시 강해지면서 바람이 또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빗줄기가 이제 약하게라도 이제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정박해 있는 배들과 그리고 또 주차되어 있는 차량까지 모두 흔들리면서 아직까지 이제 태풍이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아직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태풍 링링은 잠시 뒤 목포 북서쪽 150km 부근 해상을 지날 예정입니다. 네, 현재 태풍은 어디쯤을 지나고 있습니까? 네, 새벽 3시 반쯤
네, 신안 가거도에서 그 최대 손속 초속 52.5m를 기록했는데요. 가거도는 지난 2012년 태풍으로 다시 공사 중인 방파제가 다시 유실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초속 30에서 40m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신안 천사대교와 진도대교 등 전남 6곳에서 다리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목포와 영광 등에서 가로수가 바람에 쓰러지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보성에서는 주택에서 대형 유리창이 깨지면서 119가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 곳곳에서 밤사이 정전이 발생해 긴급 복구되기도 했으며 목포에서는 3,300톤급 해상 크레인이 호줄이 끊어져 바다에 떠밀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현장 연결 상황을 보시면 손 기자 체구가 작지 않은데도 몸이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해안가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오면서 전북 지역도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군산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승길 기자, 모자가 날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에 파도도 보이고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몸이 떠밀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태풍이 점차 가까이 다가왔음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면서 한포구에 묶인 선박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태풍의 중심부가 가까이 다가오며 그 위력을 서서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을 거쳐 전북 지역의 긴장감이 네, 제주와 전남을 거쳐서 전북 지역도 이제 긴장감 좀 높아지고 있죠. 점점 태풍이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시간대별 이동 경로 짚어주시죠. 네, 태풍 링링은 오전 9시쯤 전북 고창 먼바다로 진입해 1시간쯤 뒤인 오전 10시쯤엔 군산 서해상으로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낮 12시까지 전북 모든 지역이 태풍의 눈 오른쪽 반원에 포함되는 만큼 가장 큰 고비가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돌풍입니다. 현재 부안 갈매어 38.8m, 군산 선유도 27.6m, 고창 26.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남원 뱀사골 105.5mm를 비롯해 무주 덕유봉 98, 무주 덕유상 78.5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태풍에서 가까운 호남 지역의 기자들 상황을 보면 지금은 나가서 점검하고 대비하실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기를 거듭 권고해드립니다. 태풍은 지금 제주 서쪽 해상을 빠져나가서 빠른 속도로 서해를 북진 중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볼까요? 제주는 이미 태풍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문 기자, 아까 연결할 때보다도 바람이 좀 잦아든 느낌입니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빠져나가면서 차차 비바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쯤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제주는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은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서해 쪽으로 북상해 현재 목포 서쪽 약 12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제주에는 아직까지 전 지역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엔 초속 40m 가까운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제주 해안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현재까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200여 편의 결항이 결정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도 이틀째 통제된 가운데 선박 2천여 척이 피항에 있습니다. 태풍이 차차 제주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끝까지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제주는 고비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제주에서는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3,000여 가구에서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었고요. 곳곳에서 침수,
고립 이런 피해들이 잇따랐습니다. 제주 지역 피해를 강인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휩쓸고 간 제주섬.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감귤 비닐하우스 뼈대는 엿가락처럼 완전히 휘었고 비닐은 곳곳이 뜯겨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으며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옆 공사장 울타리가 바람에 날리며 담벼락을 덮쳐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여기 내장 떨어져서 다 뜯은 거예요. 내가. 차량을 덮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살짝 기스를 나긴 했는데. 공사장 가림막은 맥없이 쓰러지며 인도를 가로막았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중앙 분리대도, 교통 신호등도 모두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해안도로가 내려앉으며 긴급 공사가 이루어지며 500m 구간에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천년도 천년에 대단한 행동인데 올해 노화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함몰이었습니다. 이 밖에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 신고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13,000여 가구에선 전기와 상수도 공급까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태풍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네,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 없도록 수도권 쪽은 미리 대비하실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태풍 링링의 특성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상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의 최인진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태풍이 세력을 잃지 않고 한반도에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태풍은 해수면 온도 27도 이상에서 에너지원을 공급받으면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해수면 온도가 이제 8월보다는 9월에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태풍이 잘 발달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 제13호 태풍 링링 같은 경우에도 발생 초반, 9월 2일 발생 초반에는 강풍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은 소형급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대만 동쪽 해상에서 이제 28고도 이상의 그런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태풍이 급격하게 발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도 일단 9월에 해수면 온도가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고 한반도에 접근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9월이 접어들면 이제는 좀 선선해지고 네. 뭐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 해수 온도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해수면 온도는 오히려 8월보다 9월에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을 태풍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가을에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풍의 이동 속도를 보면 어제 오전까지는 좀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더군요. 네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태풍의 이동 속도와 태풍의 강도를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태풍의 이동 속도라는 것은 사실은 대기 전반의 흐름, 즉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지항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태풍이 이동하게 돼서 네. 지항류에 따라서 태풍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빨리 가는 것이고 네. 아니면은 천천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태풍의 강도와 연관성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대기의 흐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니까 육상에서 영향을 받는 시간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태풍이 북위 30도 이상으로 올라와서 북상을 하게 되면 태풍의 눈을 잃고 점점 세력을 약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이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게 되면 이것이 세력이 약화될 여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대로 세력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올라오게 돼서 오히려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시간이 짧아질 수는 있지만 강도는 훨씬 강한 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진다. 네, 맞습니다. 대비하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강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네네.
태풍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더 위험하다. 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태풍이 이동할 때 북반구에서는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태풍 자체의 반시계 바람 방향과 태풍의 이동 방향이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람이 조금 더 증폭돼서 나타나는 네. 그래서 반대편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태풍 링링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 전역이 지금 위험 반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람이 강하면 바닷물을 또 밀어 올리기도 하고 바람으로 인해서 네. 또 태풍 자체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또 물을 끌어올리기도 하죠. 네. 파도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안가에서 그 선박 등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묶으시고 파도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이 더 위험하다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위험 반원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것과 연관이 더 큰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라왔던 이제 태풍들을 보면 2002년 뿌라비룬이나 2010년 곰파스 그리고 2012년 볼라벤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세 개의 태풍 모두 해수면 온도가 높은 8월 말, 9월 초에 발생을 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고요. 네. 그리고 서해상으로 올라오고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매우 큰 피해를 준 태풍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특징으로 보자면 공통점으로 보자면은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번 링링 같은 경우에 지금 순간 최대 풍속을 초속 55m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곰파스나 볼라벤보다도 그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더 그 강풍 피해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마다 저희가 비태풍, 바람태풍 이런 용어를 언론은 쓰곤 하는데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을 계속 경고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비태풍, 바람태풍을 언론에서는 많이 쓰시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과학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 그 태풍 이동 경로의 왼쪽에서는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반원에 위험 반원에서도 지형성 요인에 따라서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도 제주도에서 300mm 이상의 강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태풍, 바람태풍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바람 피해뿐만 아니라 비 피해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지적으로 지형적인 영향을 받으면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에 쏟아질 여지도 또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상 진로를 보면 황해도 쪽에 상륙해서 북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경로도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가 아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북태평양 가장자리에서 강한 남풍을 타고 태풍이 지금 북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상대로 황해도에 한 오후 3시경에 네. 대신 이제 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태풍의 지금 현재 진행 속도는 1시간에 44km를 갈 수 있는 속도로 네.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상륙 지점보다는 영향을 받는 반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링링 같은 경우에는 그 강풍 반경이 워낙 크거든요. 네. 300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륙 지점이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언제쯤이 가장 큰 위험한 시기가 될까요? 지금 일단 전남 광주에 근접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10시 정도면 군산 서해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정오 부근에 서울 서남 서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후 9시 정도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네네.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도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어서 네. 이 부분에서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이제. 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연결할 때 과수원의 상황도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네네. 농촌 지역에서도 낙과 피해 등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수확 시기가 된 과실류들은 빨리 지금 조기 수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도권은 아직 바람이 아주 세지는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대비가 가능하겠고요. 네. 그리고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는데 네. 지금 이미 전남 쪽에는 태풍이 상륙을 했기 때문에 그 전남 쪽에서는 지금 대비를 하기보다는 그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에 계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만한 거는 역시 실내에 머무시라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의 풍속이라면 간판이 날아다닐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재난방송을 보시면서 바람의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설 피해가 이미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지영 기자,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요? 전해주시죠. KBS의 재난방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KBS 재난 포털입니다.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실시간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재난 포털로 접속하면 됩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보면 태풍으로 인한 기상특보 발효 상황과 태풍의 예상 진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재난 포털은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10여 개 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는 각 자치단체 등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 등 재난 안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미리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우리 집 주변에 대피 가능한 시설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재난 문자와 지자체 안내 등을 참고해 대피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을 설치하면 재난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도 커지는 만큼 산사태 정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보면 산사태 위험이 예보된 곳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 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1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네, 앞서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재난 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을 사전 제작한 리포트로 알려드렸습니다. 태풍 링링은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해와 서해에서는 최고 10m까지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태풍으로 해수면이 크게 높아져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이른바 월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서해안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4m 높이 방파제를 훌쩍 넘나듭니다. 해안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부산 해운대 모습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도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몰고 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태풍 링링으로 각 지역 바닷물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예측했습니다. 평소 썰물 해수면 높이보다 인천은 7.59m, 군산 5.8m, 영광 5.48m, 목포 4m 등 서해안 쪽 해수면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수 3.1m, 서귀포 2.6m 등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 수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파도까지 수미터 더해지면 해안가 월파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압이 낮음에 따라서 태풍이 올라오는 바닷가, 해안가 주변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해일에 의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고요. 따라서 주말 동안 해안가 접근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조업 중인 어선들은 조기 피항하여서 계류색 보강 등 안전조치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피항에 있는 선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자칫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지역도 순간적인 노을성 파도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해안에 붙어있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도 대비를 좀 치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남 서해안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도 서망항입니다. 자, 최송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날이 밝으면서 약해졌던 바람이 조금 전부터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인데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광주 전남 곳곳에서 불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전남에 내려진 태풍 경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여전히 높은데요. 태풍 링링은 목포 북서쪽 15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한 바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속 30-40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신안 천사대교와 진도대교 등 전남 6곳에서 다리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또 목포와 영광 등에서는 가로수가 바람에 쓰러지거나 담벼락이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보송에서는 주택에서 대형 유리창이 깨지면서 119가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밤사이 정전 피해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역은 현재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태풍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금이 최대 고비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는 전국 곳곳에 있는 재난감시용 CCTV 영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 지역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로 가보죠. 자, 유승용 기자, 광주 전남이 지금 직접 영향을 받고 있을 텐데요. 지역별 상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 CCTV 53대가 KBS 광주총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지역을 차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사대교 인근 앞에도 송공항인데요. 비바람이 매우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면서 부두 쪽으로 바닷물이 넘친 상태인데요. 일부는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1시간 전까지 주차된 차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이동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피해로 오늘 새벽 신안에서만 2천여 가구가 정전됐고요. 천사대교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다음은 목포입니다. 목포대교 쪽인데요. 목포대교도 현재 통제된 상태입니다. 내양이라 화면상으로 물결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당초 오늘 개통 예정이었는데 개장일에 태풍을 맞았습니다. 다음은 무안입니다. 무안 홀통 해변입니다. CCTV 카메라 자체가 매우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로등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고 파도도 계속 거칠게 들이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남 동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흥 녹동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데요. 부두로 파도가 계속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흥을 비롯해 전남 주요 항구의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되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흥대교와 거금대교 등도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영산강변 배수장입니다. CCTV 화면이 조금씩 흔들리는데요. 하천변의 나무들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아침 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태풍의 중심은 현재 전남 서해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광주 전남 지역은 긴장의 끈을 늦추기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상황을 현장 취재 기자와 CCTV 영상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엔 전북으로 가보죠.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가면서 전북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군산 중계차 연결해 봅니다. 자, 안승길 기자, 아까 연결할 때보다 바람이 좀 더 거세 보입니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몸이 떠밀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태풍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음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면서 항포구에 묶인 선박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태풍의 중심부가 다가온 만큼 그 위력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화면으로 보신 파도는 내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방파제 안에서 파도가 저 정도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바다는 훨씬 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는 어떨까요? 네, 오전 9시쯤 전북 고창 서쪽 140km 해상까지 진입한 태풍 링링은 1시간 뒤인 오전 10시쯤에는 군산 서쪽 해상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12시까지 전북의 모든 지역이 태풍의 눈 오른쪽 반원에 포함되는 만큼 가장 큰 고비가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돌풍입니다. 현재 부안 갈매어 38.8m, 군산 선유도 27.6, 고창 26.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남원 뱀사골 105.5mm를 비롯해 무주 덕유봉 98, 무주 덕유산 78.5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이 시각 태풍 링링이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은 호남입니다.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 상황을 살펴드렸습니다. 제주는 오늘 새벽에 태풍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었습니다. 지금 제주 상황은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준영 기자. 뒤로는 해가 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제주 해상 서쪽 해상을 빠져나가면서 비바람이 차차 약해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쯤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제주가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 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어 여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은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서해 쪽으로 북상해 현재 목포 북서쪽 약 12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제주에는 아직까지 전 지역과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에 초속 40m 가까운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 해안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현재까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200여 편의 결항이 결정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도 이틀째 통제된 가운데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태풍이 차차 제주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끝까지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제주에는 이제 해가 나는 상황입니다. 태풍 링링의 직접 영향은 오늘 새벽에 받은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간판이나 벽이 무너지고 전기 공급도 한때 끊긴 곳들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 피해 소식을 강인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휩쓸고 간 제주섬.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감귤 비닐하우스 뼈대는 엿가락처럼 완전히 휘었고 비닐은 곳곳이 뜯겨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으며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옆 공사장 울타리가 바람에 날리며 담벼락을 덮쳐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여기 내장 떨어져서 다 뜯은 거예요, 내가. 차량을 덮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살짝 기스를 나긴 했는데. 공사장 가림막은 맥없이 쓰러지며 인도를 가로막았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중앙 분리대도, 교통 신호등도 모두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해안도로가 내려앉으며 긴급 공사가 이루어지며 500m 구간에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개설한 항로인데 올해 노화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함몰이했습니다. 이 밖에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 신고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13,000여 가구에선 전기와 상수도 공급까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태풍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네, 피해 규모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초속 5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분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는 공사 중이던 방파제가 다시 유실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태풍이 몰아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옹벽 수십 미터가 부서졌습니다. 무너진 방파제 사이로 자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012년 태풍 때 파손돼 공사 중이던 방파제가 또다시 유실된 겁니다. 전남 영광해안 논에서는 익어가던 벼가 쓰러졌습니다. 강풍에 날아온 양철 지붕도 주차된 차량 위를 덮쳤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심어진 나무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고목이 부러져 쓰러지고 건물 위의 현수막도 찢어져 바람에 날립니다. 도심에서도 간판이 바람에 날려 인도 위에 나뒹굽니다. 전남 보성에서는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돼 소방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태풍으로 정전 사고도 잇따라 경주와 전남에서만 1,300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과수원에서는 수확을 앞둔 배도 곳곳에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태풍 경보는 한반도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 경남 서부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세진 기자, 머리카락이 계속 바람에 날리는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도 점차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태풍의 영향권을 직접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삼천포 앞바다의 파도도 점차 높이 일렁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도 때때로 불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현재 전역에서 어선 14,000여 척과 여객선 4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모든 여객 항로도 운항을 멈춥니다. 경남 통영 매물도엔 최대 초속 20m 안팎의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남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 사천, 남해, 통영, 하동 등 경남 4개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태풍주의보도 나머지 경남 전역에 내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엔 초속 2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과 섬 지역은 초속 30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엔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어제부터 현재까지 지리산 쪽의 강수량은 163mm가량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내일까지 지리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또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오늘 오전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됐습니다. 국제선도 오전엔 일본과 베트남, 중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이 부분 결항이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이 미리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파손 등 태풍 피해도 접수되는 중인데요. 경상남도와 소방당국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지금부터 한두 시간가량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네, 지금 KBS 방송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기상특보가 어느 지역에 발효가 되어 있는지 등을 자막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서 KB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태풍 링링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서해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혜지 캐스터, 태풍 지금은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태풍 링링은 현재 군산 서남서쪽 약 184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했습니다. 태풍은 중형급으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오후 3시 무렵에는 황해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과 제주도,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으로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전남과 경남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제주도와 호남 지역,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안 가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2.5m, 그리고 진도와 제주에도 초속 4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내륙 지역에서도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서는 최고 10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한 바람에 대한 경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을 빚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포공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지수 기자 나가 있죠? 공항이 한산해 보입니다. 항공기 운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김포공항에는 오전 7시부터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포를 출발하는 국내선 여객편 대부분 결항됐는데요. 전광판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결항 표시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승객들로 붐볐을 공항이지만 출국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합실 의자도 텅 빌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 7시 기준 전국의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 35편이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공항에선 국내선 6편, 김포공항은 15편, 청주는 3편, 김해는 10편, 대구는 1편이 결항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강풍의 영향으로 낮 12시까지 중단됩니다. 김포를 출발하는 국제선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오전 7시 30분 기준 출발 21편, 도착 23편, 총 44편이 결항됐고 출발 11편, 도착 34편 등 45편은 지연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편 차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편은 주로 아침에 많은데 태풍이 서해를 타고 올라오면서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항공기 운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태풍 영향을 예상해 항공사들이 자체 판단으로 결항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할 여행객들은 출발 전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상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운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재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기상청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난감시용 CCTV 영상, 그리고 하천의 수위 정보까지 모두 들어옵니다. 실시간으로 태풍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곳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유민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이 기자, 지금 태풍의 위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13호 태풍 링링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지금은 서해 남부 해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장 중계를 보셨겠지만 KBS 재난 CCTV를 통해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에서 가장 가까운 전남 신안 지역입니다. 신안군 섬 지역을 잇는 천사대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날이 밝으면서 이번 태풍의 위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죠. 해안가의 다리들은 바람에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리산 뱀사골 계곡입니다. 지리산 일대는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남풍이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류가 굉장히 불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야영객이나 등산객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오동도 지역입니다. 거센 물결이 방파제로 무섭게 밀려들고 있는데요. 남해와 서해상까지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10m의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밀락해변인데요. 태풍과 거리가 멀어 간혹 구름 사이로 햇빛도 보이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남 목포항을 보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군산 서쪽 18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어선을 피항시켜 놓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태풍이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나요? 네, 위성 영상을 보면 어제 낮까지 또렷했던 태풍의 눈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일단 최전성기는 지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졌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중심에서는 시속 14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강풍 반경은 한반도를 다 덮을 정도인 400k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소용돌이 구름이 한반도 전역을 덮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진로도 좀 짚어보죠. 네, 링링은 현재 목포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서해를 시속 40km가 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북상해 오후 3시쯤이면 황해도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은 북상하며 다소 약해지긴 하겠지만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세력이 좀처럼 약해지질 않습니다. 태풍의 고비가 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네, 현재 지금 모든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와 호남 지방에 이어 충청과 수도권에도 태풍경보가 내려졌고요. 강원과 영남 등 동쪽 지방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태풍의 최대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이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시점은 오후까지입니다.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기자, 특히 바람이 강하다고 하죠?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네, 슈퍼컴퓨터 바람 예상도를 보시면요. 태풍의 오른쪽에 강풍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해안과 섬 지역에서 상당한 강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의 섬 지역의 경우 순간적으로 초속 55m의 엄청난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면 역대 태풍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도 초속 40에서 50m,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내륙 지역은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네, 간판, 창문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주로 바람이 강하다고는 하는데 비도 대비를 해야겠죠? 네, 이번에는 레이더 영상을 통해 이 시각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주로 서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붉게 보이는 호남 지방 곳곳에도 시간당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구름은 제주와 지리산 그리고 호남 지방에 주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비의 양이 적을 전망입니다. 이제 내륙 지역도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주말 날이 밝았지만 오늘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현장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태풍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입니다. 충남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민석 기자, 충남 지역은 2010년에 태풍 곰파스 때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번에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팀은 지금 태안반도 끝자락에 있는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이 빗줄기는 오락가락하는 반면에 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항구 안의 파도도 눈에 띄게 높아졌고요. 주변의 나무들도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충청권은 잠시 뒤인 10시를 넘으면서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북상에 따라 충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이 어선 등 선박 5,700여 척이 피항을 완료했습니다. 또 충남 7개 섬 지역으로 가는 정기 여객선의 운항도 모두 중단됐고 이 충남 서해안의 해수욕장과 야영장, 등산로 등도 모두 통제되거나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010년 충남에 막대한 피해를 냈던 태풍 곰파스와 비교해서 이 경로와 크기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이 당시 곰파스가 충남에 머문 시간은 단 2시간 정도였는데요. 충남에서만 5명의 사상자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전역과 서해중부 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난밤 사이 충남에서는 서천군 한산면에서 70여 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고 곳곳에서 나무 쓰러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태풍 링링은 낮 12시를 전후해 충청권에 가장 근접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태양 신진항에서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네, 현재 태풍 링링이 뿌리는 비바람은 주로 호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경기도 쪽 수도권도 점점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이미 발효돼 있습니다. 화성 전곡항 한번 가보죠. 자, 오현태 기자, 바람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아직까지 바람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점점 거세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바람 소리도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이곳 전곡항에는 기상청의 자동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관측 기록을 확인해 보니 초속 11m 정도의 바람이 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정도면 우산이 부러질 수 있을 정도의 바람입니다. 이곳은 원래 주말이면 나들이 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인적이 거의 없고 주변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항구에 있는 선박 들도 안전한 곳으로 모두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비는 빗방울이 조금 오락가락할 뿐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태풍이 더 가까이 오면 경기도에도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 정도 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태풍은 오늘 정오를 전후해서 수도권에 가장 가까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순간 풍속이 1초당 40에서 50m 정도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전곡항에서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현장 화면 확인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속 20-30m급 강풍이 부는 구역에서는 남자 기자들도 체구가 큰 기자들도 몸이 흔들립니다만 초속 15m만 넘어도 강풍으로 부릅니다. 시설물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천 상황 한번 살펴보죠.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뒤에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 문학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이곳 인천 지역도 이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인천 문학경기장의 경우엔 지난 2010년 곰파스 때 이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이 당시 지붕막 24개 가운데 7개가 찢어져서 1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태풍 링링의 바람의 세기가 곰파스보다 더 강하다는 예보에 이곳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인천 경기 남부 앞바다와 서해 5도, 인천광역시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람이 더 강해지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통제될 수 있는데요. 이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통제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향하는 운전자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연안 여객선 8개 항로 10척의 운항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태풍은 오늘 정오쯤엔 이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이 지역의 주민들은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인천의 경우엔 지난 2010년 곰파스 이후 몇 년간 태풍의 위험에 직접적인 노출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시민들이 태풍에 둔감할 수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네, 이진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남쪽부터 현장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도 이제 조금씩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강 세비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강병수 기자, 뒤쪽이 구름이 많이 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람은 부는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이제는 완전히 세게 불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진이 서 있는 이곳 취재 기기들이 흔들릴 정도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나무들도 바람에 거세게 흔들리고 있고요.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먹구름들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제가 오전 5시부터 이곳 한강 세비섬에 나와 있었는데요. 날이 밝아올수록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른 시간부터 운동을 하고 있던 시민들의 모습도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11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이 시간대를 전후해 바람이 가장 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은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전국에 최대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강풍이면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수준인데요. 서울 역시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예정됐던 주말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태풍의 영향이 끝날 때까지 서울 둘레길을 포함한 등산로와 공원 내 야영장 등을 전면 통제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시고 KBS의 재난방송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 세비섬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 피해 상황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지현 기자, 중대본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오전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2단계인 중대본 대응 단계를 한 단계 올릴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피해 정도가 심할 때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남부 지역에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려 주택을 덮치고 가로등과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오전 6시 기준으로 40건의 시설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제주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모두 16,8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정전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가구는 복구 중인 상황입니다. 도로와 상가 등이 침수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김포와 제주 등에서 국내 항공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고 연안 여객선 100개 항로 165척이 전면 운항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19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530여 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와 진도군의 진도대교 등 교량 5개의 차량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정부는 대응 수준을 비상 2단계로 유지하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제주 등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만 5천여 명이 비상근무 중입니다. 또 피해가 우려되는 6만 8천여 곳에서 순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네, 재산 피해나 교통 불편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복구하면 되고요.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나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 입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형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해안 바닷가 점포들이 순식간에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거리 곳곳에 생활용품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시간당 100mm의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경남 진해 해안가 일대가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런 태풍 소식에 해안가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해안을 따라 차수벽도 쌓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안해 말도 못하지. 주민들은 불안해가 잠도 없이 놀자. 매일 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2003년 태풍 매미 때 바닷물이 범람했던 경남 마산 지역. 당시 18명이 숨지고 9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건물 입구마다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좀 컸거든요. 예, 차도 잠기고 이번에는 조금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상가나 주택 주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고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정비하면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은 고지대 등 안전지역에 세워두고 폭우가 쏟아지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를 차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네, 다시 이 시각 태풍에 가까운 지역들 중심으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전남 서남 해안 지역에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남 서해안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진도 서망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송윤 기자, 바람의 힘이 좀 느껴지는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날이 밝으면서 약해졌던 바람은 1시간 전부터 다시 거세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인데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내렸던 굵은 빗줄기는 현재 소강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에 내려진 태풍 경보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여전히 높은데요. 태풍 링링은 목포 북서쪽 15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남 곳곳에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으로 신안 천사대교와 진도대교 등 전남 6곳에서 현재 다리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또 목포와 영광 등에서는 가로수가 바람에 쓰러지거나 담벼락이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보성에서는 주택에서 대형 유리창이 깨지면서 119가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밤사이 정전 피해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역은 현재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태풍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아직까지 태풍의 세력이 강한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네, 추석이 바로 다음 주인데 지금 태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가 특히 낙과 피해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크죠. 추석이 이르기 때문에 아직 수확하지 못한 과일들도 많을 겁니다. 과수농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내륙 지역인 이곳 나주도 계속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확을 앞둔 배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순간순간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확한 배보다 익기를 기다리는 배가 많은 상황인데요. 국내 최대 산지인 이곳 나주뿐만 아니라 신안이나 보성 등 배 농가가 몰려있는 다른 지역은 바람이 더 강합니다. 현재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과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수원 바닥에 하얗게 떨어져 있는 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태풍이 지금 광주와 전남 쪽에 아마 가장 가까울 텐데요. 다른 피해도 접수되고 있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오전이 가장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도심과 외곽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강풍으로 전주나 전선이 파손돼 광주광역시와 목포, 신안, 순천 등 전남 7개 시군 11,500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긴급 복구팀을 투입해 전체의 70% 정도 복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유리창 파손과 가로수 전도, 간판 탈락 등도 50건 이상 신고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안과 하천은 물론 농경지와 노후 저수지 등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주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서해를 따라 빠르게 북상한 태풍 링링이 전북 지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역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군산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승길 기자, 몸이 계속 뒤로 떠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가면서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전북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온 만큼 바람의 강도도 한층 강해진 상황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한층 거세지면서 항포구에 묶인 선박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태풍 중심부의 위력이 느껴지는 현장에선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네, 파도가 높아지면 물에서 좀 떨어져서 방송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전북 먼 바다까지 지금 태풍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대별 이동 경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전 9시쯤 전북 고창 서쪽 140km 해상까지 북상한 태풍 링링은 잠시 후인 오전 10시쯤 군산 서쪽 해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12시까지 전북 모든 지역이 태풍의 눈 오른쪽 반원에 포함되는 만큼 큰 고비가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돌풍입니다. 현재 부안 갈매어는 초당 38.8m, 군산 선유도 30.9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무주 덕유봉 116.5mm를 비롯해 남원 뱀사골 112.5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들 통해서 전국 상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이 시각 서해 남부 해상에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근해는 이미 빠져나간 상황인데요. 제주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자, 문 기자, 지금 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빠져나가면서 비바람이 차차 누그러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쯤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어 여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은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서해 쪽으로 북상해 현재 목포 서쪽 약 12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제주에는 아직까지 전 지역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엔 초속 40m에 가까운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 해안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엔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현재까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200여 편의 결항이 결정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도 이틀째 통제된 가운데 선박 2천여 척이 피항에 있습니다. 태풍이 차차 제주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끝까지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태풍 링링이 제주에 가장 근접했던 시점은 오늘 새벽 3시 전후였습니다. 그 시각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날이 밝으면서 피해 보고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강풍에 간판이나 벽이 무너지고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제주 지역 비 피해 강인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휩쓸고 간 제주섬.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감귤 비닐하우스 뼈대는 엿가락처럼 완전히 휘었고 비닐은 곳곳이 뜯겨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으며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옆 공사장 울타리가 바람에 날리며 담벼락을 덮쳐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여기 내장 떨어져서 다 뜯은 거예요, 내가. 차량을 덮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살짝 기스를 했는데. 공사장 가림막은 맥없이 쓰러지며 인도를 가로막았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중앙 분리대도, 교통 신호등도 모두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해안도로가 내려앉으며 긴급 공사가 이루어지며 500m 구간에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2000년도에 개설한 방송인데 올해 노화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내가 한몰이했습니다. 이 밖에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 신고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13,000여 가구에선 전기와 상수도 공급까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태풍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특별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 가을 장마가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그리고 옹벽 같은 곳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이번엔 태풍 링링의 특성 그리고 앞으로 영향에 대해 기상 전문가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의 최인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최 박사님, 멀리 못 가고 계속 나오십니다. 네. 태풍 링링이 좀처럼 약해지질 않는군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좀 희미해졌다고는 하는데 네. 세력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어제 오후에 태풍이 가장 강하게 발달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약화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위 30도 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르게 북진을 하고 있어서 그 세력이 약화가 되지 않고 계속 북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 위쪽도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더군요. 저희 어제 보도하는 걸 보면 28도, 29도 뭐 이렇던데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한반도 주변을 보면 어제 기준으로 제주도 쪽이 한 27도 정도, 그리고 남해안 그리고 서해 일부도 26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평년 대비 낮은 해수면 온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태풍이 쉽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9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상층에 좀 찬 공기가 내려와 있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과 충돌하게 되면 비의 양이 많아지거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층에서 따뜻한 공기를 몰고 가는 태풍이 만나게 되면 아주 강한 집중호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상학에서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가을장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가을장마도 비슷한 현상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정체전선이 있는 쪽을 따라서 아마 태풍이 이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고 이번에 시기가 이렇게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실 가을장마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정확한 표현은 정체전선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장마전선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는 않은 거고. 네, 가을장마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을 특히 저희가 계속 경고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람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이번 태풍은 아주 강한 바람이 지금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데이터를 보면 그 과거도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5m까지 찍히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아마 순간 최대 풍속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풍속이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50m가 넘어가면 일반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될 수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물론 순간 최대 풍속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까이 가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큰 피해를 일으키려면 강한 풍속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돼야 피해를 일으킬 텐데 순간 최대 풍속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그냥 실내에 머무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신에서 들어오는 토네이도 영상 같은 걸 보면 건물 전체가 뜯겨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영상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아마 이런 풍속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마 그 정도로 건물 자체가 뜯겨서 날아가는 정도가 되면 아마 바람이 더 세야 될 것 같고요. 50m 정도는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되는 수준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고 오후에 아마 황해도 쪽에 상륙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언제 어느 지역이 좀 피해를 가장 크게 걱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전남, 광주 쪽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10시쯤이 되면 군산 앞바다를 통과를 해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아마 정오 즈음에 상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수도권을 지나갈 때 아마 수도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오후 3시경에 황해도에 상륙을 하게 되면 또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급격하게 태풍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강할 때, 그러니까 도심이냐 농촌이냐 해안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 이제 영향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도심 쪽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도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도심에서는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죠. 아파트도 있고 고층 건물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창문을 모두 닫으시고요. 그리고 창문이 창틀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테이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지를 말아서 끼워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옥상이나 베란다에 두었는데 이제 바람에 의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은 집 안으로 들이시거나 또는 이제 창문 전면에 저희가 신문지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창문이 깨졌을 때 그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문이 설사 깨지더라도 실내로 널리 비산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효과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듭해서 경고드리고 있습니다만 유리창 자체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지만 네. 창틀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창틀을 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야 유리창이 깨지는 걸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어떻습니까? 낙과 피해 현장 중계하는 과정에서 네. 허옇게 떨어져 있는 배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은 미리 대비를 좀 못하셨던 것 같고 네. 사실은 수확 시기가 거의 도래했을 거거든요. 추석이 곧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수도권에는 아직은 강한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네. 수도권 주변에서는 수확 시기가 도래한 이제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기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벌써 뜯겨 나갔다고 이제 피해 상황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점검하고 보수를 해서 조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일단 태풍이 최근접한 지역에서는 밖으로 안 나오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논의 배수로를 점검하거나 과수원에 나가서 과일을 살피실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 충청권에 계신 농민분들께서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기를 거듭 권고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나 강풍 피해가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에서 재난 방송을 보시면서 네. 일단 바람의 변화 추이를 조금 살펴보시고 바람이 잦아들면 그때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바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바람 생각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비도 물론 몰고 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비태풍, 바람태풍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동 경로의 왼쪽 편에서는 상당히 강한 강수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동 경로 오른쪽에서도 지금 지형적인 요인을 받는 지리산 부근이나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강수가 내린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강풍과 함께 동반되는 비도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에도 보면 바람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네. 강원 영동 쪽에 굉장히 큰 비가 내리는 것도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국지성 호우가 매우 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형적인 영향이 합쳐지면 네.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비가 굉장히 크게 집중되는 네.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지금 한 차례 그 정체전선으로 인해서 강수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나 산사태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설마 이 날씨에 계곡에 계신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 네. 계곡은 내가 서 있는 지역에 비가 적게 내리더라도 네. 상류에 비가 많이 내린다면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기를 전문가분도 거듭 권고하고 계십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태풍은 군산 서남서쪽 약 184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태풍은 중형급으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오후 3시에는 황해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으로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고 서쪽 지역과 제주도에도 태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북과 호남 지역, 경남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에서 강하게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다행히 내륙 지역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태풍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비의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지역,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신안 가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52.5m의 초속 52.5m의 바람이 기록됐고요. 진도와 제주에도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해안가로는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강풍이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에서도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10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해안가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안전한 실내에서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링링은 아직도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내놓은 정보를 보면요. 강우 예상량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보입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 대한 경고는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비하고 점검하시는 시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시작됐다면 실내에 머물고 피하실 시간입니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정오 이후 오후 3시까지도 긴장을 늦추실 수 없습니다. KBS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재난정보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뉴스 특보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